자, 정치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경근의 월간 논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뭐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꼭 정치 얘기 해요. 예. 뭐 정치가 가장 중추적 아닙니까? 기능이. 제가 정치학자라 그러는데.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추석에 무슨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은근히 또 이렇게 살살 하지 말자. 예, 하지 말자. 하고는 조금 시간 가면 예. 누군가 우연히 꺼내면 불이 붙죠.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굉장히 핫한 이슈가 네, 지금 네. 뭐 어제 바로 네. 더불어민주당 새벽에. 이재명 네. 대표 오늘 새벽이죠. 네. 네,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어제 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죠.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우리가 내용을 뭐 거의 다 아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었거든요. 하나는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는가. 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그 부장판사가 얘기한 걸 보니까 첫째는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백현동하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이 있고 거기에 무슨 모의가 있고 한 거는 사실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걸로는 증거가 없다. 예. 라고 직접적인 하는 게 증거가 없다. 네, 직접적인 네.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사실상 모든 게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예. 그런 분이 어디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기각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이게 사실 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이게 반복되고 네. 반복되고 해서 좀 이제 국민들도 지켜보는 게 너무 지쳤다. 그래서 좀 검찰이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면 빨리빨리 좀 수사하면 안 네, 되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종의 또 음모 이론도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그 100만 명에 가까운 탄원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명이 네. 들어가 있는. 그리고 사실은 해방 이후에 그 건국 이후에 야당 대표를 구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영장을 하게 신청한 되는 적도 없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영장을 심사해 가지고 만약에 구속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 내린 그 분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하여튼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거다. 네. 누가 맞더라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만약에 실질적인 어떤 지금 이제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영장을 심사하는 부장판사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역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처음부터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은 구속을 허가를 해주겠느냐. 그러고 보면은 뭔가가 있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재청구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재판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청구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2차적인 게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설도 나올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가능성도 글쎄요.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영장 청구 자체가 네. 이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고 처음이죠. 네. 물론 거기에 대한 뭐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면 이제 구속 그 영장 기각 사유가 네. 생각보다 좀 디테일해요. 디테일하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이재명 대표 가결과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홍익표 그 의원이 뭐 친명계 분이 뽑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 자체를 뭐 추스릴 것도 없이 저는 일사불란하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네네.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소수에 해당하는 비명계 의원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 비명계 분들은 아마 공천 때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저는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천이라고 하는 게 있기 전에 움직여 가지고 뭐 탈당을 한다든지 또는 분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단계를 건너왔으니까 네네. 통합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비명계 분들이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추석 연휴다 보니까 어제 앞당겨서 어제 국군의 날 행사 진행했는데 뭐 기념사부터 해갖고 뭐 시가행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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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좀 생경하기도 하고 비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왔고요.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보는데 저도 옛날 같으면 굉장히 TV 같은 데서도 많이 보여주고 네. 막 굉장했는데 뭐 쓱 지나가듯이 지나가가지고요. 또 그냥 TV에서 지나가는 장면만 보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도 오고 그래 우중이 되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예전보다는 그렇게 막 성대하게 열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안 할 수는 없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념사 내에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대동한 우리 군인이라면서 국군의 뿌리를 1945년 네. 해방 이후로 규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네, 형사 네, 이전 네, 문제 네,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역사 논쟁이 지금 불붙고 있거든요. 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건국절 논란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 아니냐 이런 그럼요. 시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1945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전에 일제 강점기 당시에 네네. 항일 투쟁을 해 나가는 방식에서 소위 그 마르크스주의를 취했던 우리 독립 투사들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그 김구 라인이 있고 이런 식이죠.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뭐 독립투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와 조금이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무장투쟁을 했던 그런 그 무장 우리 독립군을 네. 우리 군의 뿌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는 그런 아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윤 예. 대통령이 그냥 항일투쟁 당시에 있었던 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예. 말하자면 없던 건 아니지만 그냥 1945년 해방 이후에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따져봐야겠죠. 네. 예. 근데 오늘 또 마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준비돼 있는데 요 논란에 다 한 중심에 서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역사 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자들끼리 해야 되는 논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도 들고 그렇거든요. 우리 뭐 여야가 싸움할 때에 역사뿐만 아니라 꺼낼 수 있는 모든 거는 꺼내는 게 우리 한국 정치의 섭성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쓱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뭐 역사뿐만 아니라 뭐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다 꺼내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게 한국 정치의 현재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 이게 뭐 기념사만 나오면 논란이에요. 항상 그렇죠. 예, 광복절 기념사도 그렇고 국군의 네. 날 기념사도 그렇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란이 된 대통령 기념사가 글쎄 이전 같으면 이제 약간 야당이 좀 예. 냉소적인 반응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정말 야당 예. 뭐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기념사는 참 보기 드문 기념사. 근데 이건 아마 네. 학계로 끌고 가도 학계에서 무슨 답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긴 시간 속에서 저절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대립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다 뭐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도 그럼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 있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밥상머리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정식으로 국군이라고 하는 네. 국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존립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빼앗긴 상태지 국가가 존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데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존립한 것은 45년부터니까라고 하는 그런 사고 자체는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 예, 그렇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까 봐서 단단히 못질도 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앞으로의 공천이라든지 혹은 다음 예. 총선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냥 그러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항상 붙여나가는. 근데 길게 볼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예.
그 박 전 대통령 내년 총선 때 이제 친박계 인사들 출마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네. 뭐 연관되어 있지 않다. 네, 아마 선을 근데 그었죠. 오히려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중적으로 네, 이중적 본다. 그 마음속에 사실들 국민들 가운데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중립이든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거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까 항상 주시하는 그게 뭔가 그게 직접적인 호불호가 있든 간접적이든 없든 간에 네, 있든 간에 계속 관심은 있다. 관심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내년 총선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왜 본인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던 그런 변호사 같은 경우에 네. 시장 선거에 변호사, 뭐 지지 예. 발언을 잠깐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는 적어도 TK 지방과 그 보수에 있어서는 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 부산 정치권에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 여야가 이제 내년 총선 캐스팅부터 이뤄진 중도층을 겨냥한 이슈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먼저 살펴보면 동물 복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제 반려인들과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고민하는 게 의료비입니다. 네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조금만 뭐 하면은 거의 뭐 50만 원, 100만 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서 의료 체계를 변경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꽤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쉬운 거는 그 부분도 해야 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지금 학자들은 파멸적인 집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산의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부산의 도약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총선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반려인도 하시고 네네. 그러나 또 더 중요하게는 부산의 도약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다 아직은. 네. 근데 이제 부산의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반려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싶을 그런데 정도로. 그동안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각 정당에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그 MZ 세대나 이런 표를 얻을 수가 그러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 뭐 다 호사가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김건희 김건희법 여사가 때문에. 네. 워낙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먼저 국회가 움직여가지고 특히나 부산 의원들은 어쨌든 공천 받으면 조금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먼저 움직인 게 아닌가. 너무 좀 거시기해서 그거는 내가 언급을 안 하려고 네. 했는데 예. 네 지금 하신 말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여기다가 대마도에 이제 고준위 그러니까 방사성 말이에요. 폐기물 네네. 처분장 건립 반대 여기에 네. 또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이거는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마도도 위험하지만은 우리 이렇게 대마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거는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 예. 고리원전의 존재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건식 폐기물 저장 시설까지 만들어 가지고 네네. 지금 부산 시민 전체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또 대마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산 시민들은 이 원전 폐기물에 포위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예. 이 문제는 그 일본에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그 대마도 지자체에서 지금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게 진행이 되면 점점 좀 굉장히 부산에서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럼요. 대마도 그죠? 같은 경우에 거기 사는 주민들도 네. 반대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마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살거든요. 네. 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관광이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일본의 특징은 관에 사게 되면은 민이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그래서요. 때문에 네. 네. 아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부산 남구를 당협위원장이죠. 이연주 전 의원에게 네.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네, 네. 예,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뭐 발언이 너무 세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항상 정치인들을 보면은 양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여야를 막론하고 무선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네. 그럼 안 TV 된다. 같은 데 나와서 보면은 굉장히 센 얘기를 하죠. 센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적어도 유권자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건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게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의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네네. 이
이 뭡니까 여권 안에서 또 다른 많은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편 이제 부산 기초의원 11%가 1년 동안 발의를 한 건도 안 하는 뭐 하신 결과가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세금 가지고 받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11%가 1년 동안 발의를 한 건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4년 거죠. 임기인데. 아, 네, 굉장한 거죠.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도 의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조례라든지 그 지역구에 그 구역에 말하자면 구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챙겨 써야 되는데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바라는 게 너무 많고 네네. 안전 문제만도 지금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발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 미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발의 안 한 분들을 저희가 이제 뭐 시간 날 때 한번 모시세요. 한번 그러니까 스튜브 한번 읊어드릴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아니요, 못 자갈 읊어드리고. 찾음이니까. 네. 예, 그러면 자 언제까지 읊습니다. 그러면 발의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아유, 엄청나게 해서 다음에는 바뀌죠. 그런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의원 구의원이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제일 연관이 밀접하죠. 있는 맞아요. 분들인데 제일 밀접하죠. 정말로 네. 잘 할 수 정말 있는 잘해야 분들인데 되고 진짜. 사실은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디테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구의원들께 세주실이 굉장히 많은데 11%가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낙동강 벨트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윤 대통령과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신구 권력의 대리전이 곳곳에서 펼쳐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낙동강 벨트는 지금까지 이제 그 여권과 야권이라고 하는 또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건데 아마 다음 총선을 두고서 그런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네.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네, 그러겠습니다.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였습니다. 예,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